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삼성전자의 살아있는 역사 차트 화면인데요. 1년짜리 연봉이에요. 봉 하나가 연봉이거든요. 사실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우리 셀트리온의 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면 삼성전자가 저점이 115원이었거든요. 1985년도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고점이 96,800원. 950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백 번의 그런 노이즈가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업에 30년 가까이 투자했다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됐을 겁니다. 아니, 20년만 투자했었어도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1%도 안 되는 사람만이 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매년 배당이 되었기 때문에 배당을 재투자했다면 천문학적인 수익률로 돌아왔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 이제 삼성전자는 가치주잖아요. 기업 규모가 몇백조예요, 매출액이.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치주로 가고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국민주로 바뀌었죠. 셀트리온은 성장주입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그런 회사예요. 결국 큰 그림에서 이 모습을 그려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2월 바이오시밀러 처방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이죠. 그래서 램시마가 시장 점유율이 26.7%예요. 25%대에서 다시 한번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켰다. 우리가 찍어내는 땅 따먹기의 구역이 늘어났습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 처방량은 89.7%, 처방량은 증가했고요. 전달 대비해서는 처방량이 살짝 떨어졌어요. 그러나 시장 점유율이 25%대에서 26.7%, 다시 한번 점유율을 증가시켰다. 자, 그 다음 트룩시마죠.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27.3%, 처방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3%, 전달 대비 2.6% 증가했고요. 허셉팀이죠. 우리의 허주마는요, 시장 점유율이 1.7%, 얘도 증가했어요. 이 세 가지 다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증가했다. 그리고 처방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0%, 전달 대비 9.6% 증가했다. 허주마는 미국에서 점유율이 1.5%대에서 1.7%대 그래도 조금 성장을 했고요. 트룩시마가 이제 가격 인하와 이런 부분을 재고 조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한번 27%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었다. 자, 그래서 1월을 잠깐만 볼게요. 1월 처방 데이터인데요. 보면 램시마가 25%에서 26%대, 26.7%대였죠. 트룩시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25.9%대에서 27%대, 허주마는 1.5%대에서 1.7%대로 다시 한번 미국의 시장 점유율을 먹어나가고 있다. 그쵸? 자, 트룩시마건 기존 산마, 미국 시장에서 선전을 하길 바라고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의 50% 이상이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점령하러 갑니다. 미국 바이오시밀러 처방 데이터, 미국 시장 점유율 깔끔하게 이 부분으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램시마 25.2에서 26.7로 증가했다. 트룩시마 25.9에서 시장 점유율이 27.3으로 증가했다. 가격 인하와 재고 조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깔끔하게 노이즈 정리하고 다시 성장세를 나간다. 산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쵸? 트룩시마 작년 바이오시밀러 처방에서 작년 바이오시밀러 실적에서 우리가 조금은 부진했던 그 부분이 트룩시마였는데 이제 다시 나간다. 램시마는 미국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램시마 SC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다. 램시마 SC는 신약으로서 38년도까지 램시마와 스위칭을 하면서 자가면역 질환, 휴미라, 엠브럴, 레미케이드 이 세 가지 자가면역 질환 시장 50조를 다 카마에 나가는 그런 시장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주마는 1.5에서
1.7. 그래도 약간 성장을 하였다. 고바이오랩, 셀트리온과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공동연구, 기술 이전 옵션 계약 체결. 자, 내용을 보면은요,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 기업 고바이오랩은 셀트리온과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과민성 대장 증후군,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에 따라 양사는 고바이오랩의 스마트홈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과민성 대장 증후군 신약 후보물질 및 아토피 피부염 후보물질을 발굴할 계획이다. 고바이오랩은 연구 중인 면역질환 치료 소재 KBL385, 이게 고바이오랩의 후보물질이겠죠. 균주 및 마이크로바이옴 라이브러리 내 균주를 대상으로 한 비임상 효능 연구를 통해 신약 후보물질 발굴을 담당한다. 셀트리온은 해당 연구 비용을 분담하고 그룹 내 R&D 기능을 갖춘 셀트리온을 통해서 기술 연구 협력을 제공하기로 하겠다. 후보물질이 확정되면 셀트리온은 해당 적응증에 대한 글로벌 개발 권한 및 상용화에 대한 기술 이전 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기술 이전 옵션 행사에 따른 별도 계약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고바이오랩 관계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미충족수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경쟁력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발굴해 스마트아이옴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이 보유한 글로벌 수준의 R&D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공동연구가 글로벌 상업화까지 이어져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하면 고바이오랩의 신약 후보물질을 셀트리온이 연구 비용을 대고 이제 기술 이전을 추후에 이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얘네가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을 하면 우리 셀트리온이 사와서 공동으로 개발해서 상업화까지 같이 진행을 한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제네릭 그리고 LO,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두 가지 그런 제약 바이오의 산업을 갖고 있죠.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그쵸? 대부분 라이센스예요. 우리 셀트리온이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항체에 대한 특허가 다 끝나게 되면서 신약 후보물질을 사오게 되죠. 그래서 라이센스 아웃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제네릭과 라이센스 아웃. 결국 셀트리온이 이 고바이오랩에 라이센스 인을 해서 상업화시켜서 나간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추후 어떻게 될지 지켜본다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은요. 인체에 사는 세균, 바이러스 등 각종 미생물을 총칭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며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제1의 유두체로 불리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에 사는 개체 수준의 세균, 바이러스 등 각종 미생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70kg 성인 기준 약 38조 개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다. 이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 성장함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면서 인간의 질병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바이오랩과 신약을 공동으로 연구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셀 동행의 홈페이지에 있는 토론 게시판에 셀테리 오호님께서 글을 두 가지 남겨주셨는데요. 우리에게 희망, 현실 가능한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니까요. 같이 한번 볼게요. 레키노라는 열심히 상표권 출원 중. 자, 주가는 재미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찾으신 부분에 대해서 남겨주신 거예요. 유플라이마의 경우 엄청난 많은 국가에서 상표권을 출원하였고 매우 많은 국가에서 등록이 완료되었다. 자, 램시마처럼 차근차근 판매 허가를 받고 출시를 하겠죠. 그래서 유플라이마 지금 많은 국가에서 상표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남겨주셨던 부분이에요. 유플라이마가 나왔던 출시됐던 국가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저의 관심은 레키노라이기 때문에 레키노라를 살펴보면 레키노라가 상표권이 등록이 완료된 것은 유럽연합 외 10개국이다. 자, 그래서 호주, 필리핀, 유럽연합, 영국, 러시아, 알제리, 뉴질랜드, 세르비아, 콜롬비아, 벨라루스, 터키 그리고 2020년에 추가로 출시하기 위해 상표권을 출원한 국가는 4개국입니다. 바레인, 가나, 싱가폴 그리고 몰도바 공화국. 지금까지도 꾸준히
출시국을 늘리면서 상표권을 등록하고 주요 국가의 레키노라 도메인을 등록하는 것으로선 봐선 제 생각엔 오미크론에 효과가 없는 레키노라가 아니라 어떠한 변이에도 매우 효과적이고 경제성도 갖춘 진정한 게임 체인저인 흡입형 레키노라로 정식 출시되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희망을 가져볼 만하다. 그리고 현실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또 하나 남겨주셨는데요. 조만간 보게 될 내용. 그래서 레키노라 칵테일 맵 흡입형 항체겠죠. 여기에 유럽, 대한민국, 그리고 USA, 미국과 유럽에 자, 이렇게 제품이 출시하게 될 날. 자, 이런 날이 저도 올 것이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자료를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셀트리온 3부작 작년 보수 약 200억 원, 서정진 명예회장 셀트리온 등서 총 130억 원 이상 받아 장남 서진석, 차남 서준석 각각 10억 원대 보수 수령. 자, 서정진 회장이야 작년에 이제 회사 퇴직했으니까 퇴직금하고 급여 이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자, 장남과 차남, 그래서 서진석 셀트리온 수석 부사장이 급여하고 상여하고 성과버스 포함해서 약 14억 원, 그리고 차남이 13억 원, 급여와 상여금 포함해서 13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하고 짜증도 날 수가 있겠고 우리 주주들은 상당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좀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이런 거 보면 저도 뭐 그렇게 뭐 좋다? 뭐 이런 느낌은 안 들죠. 근데 저는 사실 제 기준선에서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 안에서 그냥 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삼성전자의 차트잖아요. 요걸 보여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내 몸에, 내 안에 불만과 그리고 그런 마음의 안 듦과 회사에 막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커지게 돼서 회사를 만약에 신뢰를 못하게 되면요. 이렇게 동행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20년 동안, 최소한 20년 동안 동행했다면 제가 아까 방송 시작과 함께 처음에 언급을 드렸죠. 이 안에 들어갔다면 누구나 천문학적인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회사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마음이 커지면 멘탈이 나가면서 동행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 안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자,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자, 이게 지금 제약바이오 그 급여 나온 부분이거든요. 자, 보면 SK바이오팜 대표가 117억이에요, 연봉이. 시젠,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작잖아요. 천정용 연봉만 60억입니다. 조 대표 상여금 포함 107억. 자, 볼게요. 이 사람은 퇴직금, 서정진 회장은 퇴직금 포함해서 134억이에요. 뭐 퇴직금이니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뭐 20년 이상 근무했으니까 창업자니까 요거 빼고 다른 이제 월급쟁이 CEO들 한번 보자고요. 조정호 SK바이오팜 대표이사가 가장 많은 117억. 그리고 시젠 천정용 대표이사에게 60억 원의 보수를 안겨줬다. 이게 2020년 3월 20일 나왔던 거고요. 조금만 더 볼게요. 삼성바이오로스 지난해 졸림 대표이사와 김태한 사장의 각각 31억 원, 22억 원의 보수를 책정했다. 졸림 대표는 6억 원의 급여에 24억 원의 상여금, 김태한 사장은 상여금으로만 14억 원을 수령했다. 고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부인 송영숙 회장은 지난해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2개 법인으로부터 총 16억 원의 보수를 수령하며 새로운 고액 연봉제로 이름을 올렸다. 기우성 셀트리온 부회장과 김영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부회장이 지난해 각각 17억 원, 15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 셀트리온은 서정진 회장의 장남인 서정길 의장에게 14억 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여기에 수석 부사장에 대한 그런 급여와 상여금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글당 홀리스 이장호 회장에게 15억 원의 급여, 강덕영 유나이티드 대표, 헌철 록십자 사장, 조욱재 유황양 대표, 최승준 삼진제약 회장, 조희안 삼진제약 회장, 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 지난해 10억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올렸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안재용 대표와 김은 CTO에게 각각 10억 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자, 제약바이오업계의 연봉을 살펴봤어요. 다들 세네요. 그쵸?
어마무시하죠. 부럽기도 하고. 우리 셀트리온의 장남과 차남, 뭐 수석 부사장, 뭐 의장, 이 부분에 따라서 급여를 받았죠. 부럽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불만스럽기도 하죠. 우리 주주들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쵸? 그리고 어제 자사주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면 자사주 좀 매입을 해서 주가 방어도 해주지. 어제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블록딜 하기 전에 주가를 의도적으로 올려서 뭔가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커지면 기업과 동행하기 상당히 쉽지가 않아져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좀 덮는 편이에요. 제 그냥 바운더리 내에서. 근데 물론 제 바운더리 내에서 이해가 안 되면 당연히 언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물론 저랑 생각이 달라서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 싶어 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 커져서, 그리고 멘탈이 나가서 기업이 쳐다도 보기 싫어져서 동행하지 못하게 돼서 이 삼성전자처럼 장기간 못 가게 되면 이 수익률을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과 동행,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인데, 이 내면을 살펴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직하게 우리 길 가자고요. 흔들리지 말고. 셀트리온이 오늘 0.89 상승했고요. 헬스케어가 0.15 약보합권, 제약이 0.41 강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오늘 수급을 좀 한번 보고 올게요. 수급을 보면은요, 기관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자, 볼게요. 기관들 수급이죠? 기관들 수급인데요. 오늘도 기관들 수급이, 셀트리온 제약이네요. 제약도 기관들 수급이 좋죠? 기관들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올해는 계속해서 기관들이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이거든요. 지금 이번 화면은 셀트리온인데요. 기관들 수급이 계속해서 오늘도 들어왔다. 연기금은 찔끔 팔았지만 어제 17만 주, 그리고 최근에 한 달 기준으로 무려 47만 8천 주, 94만 6천 주, 약 100만 주가 한 달 기준으로 셀트리온 수급에 기관들이 들어왔다. 이게 핵심이라 생각을 합니다. 요 외국계 물량이 기관들에게 100만 주 가까이 넘어갔다.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이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하루만 빼놓고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수급이 셀트리온은 먼저 움직인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수급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그날까지 2018님께서 글을 하나 남겨주셨어요. 장문의 글인데요. 참 이해가 편하고 그냥 우리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볼게요. 큰 그림, 가로하고 소설. 셀트리온의 역사에서 제 나름 팩트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1. 2011년경 우리가 잘 아는 국내 기업이 셀트리온을 인수하려고 했다. 2. 그때부터 공매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3. 공매도 세력들의 공격으로 인해 회사가 망할 뻔했다. 4. 서 회장님은 공매도와 피 터지게 싸웠고 결국 자살까지 생각했다. 5. 서 회장님은 공매도 몸통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 6. 이제는 성장하여 공매도의 공격으로 쓰러질 회사가 아니다. 7. 떠나기 전 3, 4합병을 마무리하고 싶어한다. 위 사실에 입각하여 써 내려가는 소설입니다. 위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소설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패스 부탁드려요. 때는 바야흐로 2011년경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 5대 신수정 사업의 일환으로 바이오 분야를 결정하고 셀트리온 인수팀을 가동한다. 글로벌하게 JP랑 골드만이도 합류하여 원팀을 구성하였고 겉으로는 JP랑 골드만이 나서서 모든 일들을 처리한다. 주석, 이들은 이전 창업자 차명 계좌 관리를 통해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이때부터 이들이 선진기법이라고 자랑하는 현란한 공매도 기술들이 펼쳐진다. 잘 나가던 셀트리온의 주가는 찌라시 몇 장에 속절없이 무너진다. 그러나 그들의 기술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셀트리온은 주식담보대출을 끌어모아 필사적으로 대응해보지만 증권사에서도 더 이상 담보 연장이 안 된다고 한다. 사채 시장에서 신체 포기각서까지 쓰고 돈을 빌려 막아보려 했지만 그들의 공격은 너무나 막강하여 역부족이었다. 결국에는 3번인가 4번인가 연속 하한가를 두드려 맞고 말았다. JP랑 골드만 직원들은 히히거리면서
반대 매매 물량들을 쉬지 않고 받아내고 있다. 이때 이들이 받은 물량이 어마하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 물량들은 5%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해 JP모건이랑 골드만 차명 계좌에 관리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인적이 드문 남한강 모퉁이, 승용차 안에 서 회장이 혼자 외로이 앉아있다. 더 이상 추가로 제공할 담보도 없고 돈도 없다. 죽고 싶은 심정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서 회장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저들의 부회장이 만나자고 한다. 일단은 만나보자. 그렇게 만난 자리에서 단돈 5천억 원을 제시한다. 이미 죽을 각오까지 한 서 회장의 입에서 무슨 말을 못할까. 팔아도 니한테는 안 판다는 말과 함께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린다. 다음날 서 회장은 눈물을 머금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난다. 공매도의 공격으로 더 이상 회사를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없어 램시마 EMA 승인을 받은 후 다국적 제약회사에 회사를 매각하겠다는 선언을 해버린다. 온통 눈물바다다. 같은 시간 싱가포르 국민연금 사무실, 한국에 좋은 매물이 하나 나왔다는 직원의 보고가 올라온다.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보던 담당 사무관은 무릎을 탁 치며 직원을 부른다. 램시마가 EMA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 바이오 시뮬러 산업의 가능성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며칠 후 보고서에 이렇게 적혀있다. 램시마 임상 결과에 의하면 오리지널과 매우 유사한 효과 및 안정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EMA 평가위원들의 의견에 따르면 거의 만장일치로 승인할 것이라 적혀있다. 담당 사무관은 급히 아시아 투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건다. 지금 즉시 셀트리온의 재무적 책임자와 접촉하여 상호 우호적인 투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다. 인천 송도 어느 사무실. 셀트리온 재무책임자가 싱가포르에서 날아온 손님과 미팅을 갖고 있다. 우리는 셀트리온과 장기적인 투자 관계를 맺고 싶다. 원하는 조건을 말하라. 즉시 회장에게 보고되었고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 계약으로 테마섹은 셀트리온의 2대 주주가 되었다. 얼마 되지 않아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EMA 승인을 받게 된다. 그리고 회사는 매각 선언을 번복한다. 유럽의 한 다국적 제약회사 담당자는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심정으로 빌딩 위를 쳐다보고 있다. 다시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 쌍시옷 비읍. 다 됐는데 이상한 놈이 하나 나타나서 일이 꼬여버렸네. 그렇다고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 계속 공매도 치면서 기회를 엿보도록 하자. 자금 압병에서 헤어난 서 회장은 무차입 경영을 선언한다. 저들의 공격을 당해본 서 회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테마섹의 수혈로 위기를 넘기기는 했지만 다수의 프로젝트들을 동시에 임상하기에는 여전히 자금이 부족하다. 미국 JP 사업본부, 한국 지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본다. 인수는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이며 셀트리온도 위험한 상황은 피했으나 여전히 자금력은 부족하다는 보고이다. 인천의 어느 비밀스러운 장소, JP모건 한국 지사장과 서 회장이 밀담을 나누고 있다. 그리고 JP모건의 OEP 자금이 헬스케어로 흘러들어온다. 저가의 동치민과 비슷한 시기 테마섹도 헬스케어 주주로 등극한다. 한참 후에는 임씨가 홀딩스 2대 주주가 된다. 서 회장과 임씨는 그날 그 자리에서 무슨 대화를 나눈 것일까? 그렇게 시간이 흘려 셀트리온은 트룩시마도 출시하고 허즈마도 출시한다. 그리고 꿈은 미래 미국 시장에도 진출한다. 오리지널도 실패한 인플릭시막 XG 제형도 개발에 성공하였고 고농도 유플라이마도 개발하여 출시한다.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서는 바이오 신약까지 개발에 성공한다. 기존 제품들의 안정적인 판매로 이제 어느 정도 현금도 확보되었다. 거칠 것이 없어 보인다. 서 회장의 집무실. 한참을 고민하던 서 회장의 독백이 이어진다. 이제 회사는 내가 없어도 문제없이 잘 돌아갈 거야. 회사는 진석이에게 맡기고 나는 새 사업에 몰두해야겠다. 그렇게 떠나기 전 한 가지 남은 일이 있다. 지수회사 합병 및 3사 합병. 지주회사 합병은 내가 지분을 다 갖고 있으니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상장사 3사 합병은 걸리는 것이 하나 있어. 아직도 떨어지지 않고 있는 저 공매도 놈들이 문제야. 주식 매수 청구권이 많지 않으면 회사 보유 현금으로 충분히 감당해내는데 만약 주식 매수 청구권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면 어쩌지? 테마섹도 찬성해야 하고
국민연금도 찬성해야 하는데 이들은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 그런데 공매도 저놈들이 작정하고 반대하면 어려운 문제야.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서 회장은 몇 날 며칠을 고민을 이어간다. 임 씨도 만나고 주위 많은 사람들과도 의논한다. 그리고는 공매도에게 묵시적인 메시지를 보낸다. 2년 시간 줄게. 나도 2년 후에는 합병까지 마무리하고 떠나야 하니 서로 2년으로 합의하자. 그동안 나도 주가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 니들도 알아서 탈출해라.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나도 책임 못 진다. 2020년 초 미국 라스베가스 JP 모건 바이오헬스케어 컨퍼런스. 주주들의 반응을 살펴봐야겠어. 주주들이 원하면 3사 합병을 하겠다. 처음으로 합병 발언을 공식 발표한다. 그리고 2020년 셀트리온 주총장. 주주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서 회장은 뜬금없는 발언을 쏟아낸다. 공매도는 기생충이다. 박멸이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한다. 주가는 두 걸음 뒤에 따라올 것이다. 공매도라면 치를 떨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마음에 저런 발언들을 쏟아냈을까?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싱가포르 국민연금 사무실. JP모건 싱가포르 본부 책임자가 찾아와 심각한 모습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저기 중동에 좋은 투자처가 있어. 저기는 말이야 우리가 꽉 쥐고 있어. 우리 혼자서는 독과점 문제로 안 돼. 이번에 너희들도 참여해. 물론 셀트리온도 좋은 회사지만 저기는 셀트리온보다 몇 배 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너희 셀트리온 물량과 바꾸자. 어때? 이로써 JP는 테마생 물량도 확보하고 이참에 떨어져 나가는 개인 물량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그리고 차명 계좌를 관리하고 있던 그분 물량까지 보태면 공매도 잔고를 다 갚고도 남은 많은 현물을 보유할 수 있다. JP, 너도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상은 믿거나 말거나 소설이었습니다. 제가 서 회장이라면 투자자들에게 호소하여 찬성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합병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서 회장 입장에서도 잠재적 합병 반대 세력들을 설득할 수 있는 큰 밑그림을 그리고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위 소설과 같은 방식은 아니겠지만 분명 확실한 카드는 준비는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호적인 신규 투자자들을 모색하여 주식 매수 선택권 물량을 모두 매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고 각 이해 세력들과 사전 묵시적인 합의를 통해 주식 매수총권을 최소화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셀트리온은 동네 구멍가게이지요. 2년 전 글로벌 업체에 위탁 용역을 맡겨 각사의 가치 평가 작업도 이루어졌고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그룹의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분명 아무 대책 없이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회사 발표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2028년 그날까지. 자, 마지막으로 이 기사 보고 마칠게요. 셀트리온 압도적인 영업활동 현금 유익 9천억 원대. 자, 85개 상장 제약바이오 기업 58.3% 증가한 3조 7,627억 원. 자, 보면 셀트리온이 지금 압도적이에요. 9천억이 넘죠. SK바이오사이언스 5천억대, 삼바 4,500억대, 시젠 3천억대, 한미아품 2천억대, 녹십자 1,000억대, 유한양행 900억대, 셀트리온 제약 900억대, 휴젤 850억대. 우리 셀트리온은 무려 9천억대가 넘습니다. 앞으로 제약바이오에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조단위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이제 이 조단위가 넘어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조단위가. 그래서 셀트리온은 앞으로 갈 길이 너무나 많이 남았다. 아까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여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멘탈 잘 잡으시고요.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그 내용 상기시키면서 같이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